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40살이 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아 하는 거라 크게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다가 제가 넘겨받으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매출이 더 오르고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여러 군데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는 편하게 사업을 성공했고 금전적 여유의 단맛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사업 확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무래도 제 돈을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았어서 여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지고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하필이면 친구놈의 아내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기 바빴고 친구들이랑 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거리가 생겼고 그런 저를 놀리고 따돌리는 무리도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를 챙겨주고 같이 지내준 몇몇 친구놈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동창회라든지 이런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뭐 동창회 한다고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놈이 동창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동창회 또 한다던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자고요. 됐어. 내가 나가서 뭐 하냐? 친한 애들도 없고 누군지도 다 못 알아볼 텐데. 야, 너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한번 뽐내러 나가야지.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아주 다들 너한테 들러붙어서 친한 척 할걸? 그리고 이번에 수희도 나온다는데 안 갈 거야? 너 수희 엄청 좋아했잖아. 아직도 술 취하면 종종 얘기 꺼내는 게 수희잖아. 잘 나가는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데 성공한 모습 보여줘야지. 진짜 수희 나온대? 모임에 잘 안 나온다더니 웬일이래? 저는 친구의 말에 가고 싶지 않았던 동창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짝사랑하던 여자였어요. 용기도 없었고 그래서 고백 한번 못 해보고 계속 멀리서만 바라보다가 이사를 가서 소식을 통 알 수가 없었는데 동창회에 나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대더군요. 그리고 동창회에 나가서 몇십 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끼리는 종종 모임을 하며 만나왔던 터라 자기들끼리 신나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랑 친했던 친구놈들 옆으로 가서 앉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짝사랑했던 그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요동쳤어요. 그리고 또 한 놈은 저를 괴롭히던 무리 중 주동했던 놈이었습니다. 여전히 뺀질거리는 면상이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놈도 저를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야, 너 영선이지? 이게 얼마만이냐?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는 소식은 들었다. 출세했네. 축하한다. 별로 반갑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인사를 건네는 게 정말 역겨웠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짧게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친구놈들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동창회는 술판이 벌어지며 무르익어갔고 다들 점점 술에 취해갔습니다. 근데 아까 그놈이 다시 저한테 와서 말을 건네더라고요. 야, 영선아. 너 아직 내가 옛날에 괴롭히고 그랬던 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나도 후회가 많이 되더라.
근데 미안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알잖냐, 나 형편 안 좋았던 거. 근데 너는 부모님 가게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너도 맨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잘 사는 게 배 아팠어. 어린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열등감이 너를 괴롭히는 걸로 표출됐다.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사과를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면서 그냥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동창회가 끝이 났고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역시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걸어보고 왔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그 친구놈이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잘 들어갔냐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종종 만나서 술 마시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나이 먹더니 확실히 철이 들기는 했더군요. 술도 같이 먹고 당구도 치러 다니고 스크린 골프도 가끔 치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서 계속 월급쟁이로 있는 것도 힘들고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고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딱히 해줄 말은 없었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해오신 거 물려받아 여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하나 어떻게 좀 잘해서 내주면 안 되냐는 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속셈으로 나를 계속 만나왔던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곳들과 조건은 동일해야 된다고요. 다만 3달 정도 수수료는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됐다고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며 말을 돌리더군요. 그 이후로 연락이 조금 뜸해졌고 저도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놈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선아, 오늘 와이프랑 너네 가게 가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는데 너 가게에 있지? 그래 있지. 아무 때나 와. 마감 언제 하지? 마감 시간 가까이 갈게. 문 닫으면 같이 한잔 하자. 그래 그럼. 오늘 어차피 재료 소진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일찍 문 닫지 뭐. 이따 보자. 와이프 데리고 온다길래 식사 메뉴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마감을 일찍 했어요. 주말이라 손님이 많았고 준비한 재료가 친구 부부한테 제접할 재료를 제외하고는 다른 때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친구가 와이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철이 친구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맛있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홍보 엄청 한다. 매출 오르면 내 덕인 줄 알아? 그래, 고맙다. 이쪽으로 앉아. 음식 준비해 줄게. 음식을 준비해 술과 함께 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놈은 안 어울리게 착하고 청순해 보이는 와이프를 얻었더군요. 처음 봤을 때 제 첫사랑이랑 이미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친구놈은 역시나 옛날 버릇을 아직 다 못 고쳤는지 와이프 앞이라고 그러는 건지 와이프한테 허세를 부리고 약간 막대하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 와이프는 모든 게 익숙하다는 듯이 제 눈치만 슬슬 보면서 멋쩍게 웃었어요. 같이 술을 한참 마시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말실수라도 하면 머리를 밀치면서 무시를 한다거나 눈살이 찌푸려지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이 취한 것 같다. 그래도 와이프 머리를 그렇게 밀치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 화제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친구놈은 계속 사업 관련 얘기를 했고 저는 그냥 들어주며 술을 따라줬어요. 그냥 빨리 취하게 해서 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취하니까 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타입이더라고요. 친구놈한테 술을 따라주면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친구놈 와이프한테 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다가 저런 놈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친구놈 와이프는 살짝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놈은 술에 취했는지 와이프를 굉장히 깎아내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만 돈을 벌어오면 뭐하냐? 집에 이런 식충이가 있는데. 몸이 약해 빠져서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밤일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다니까. 너는 결혼 안 한 게 축복인 줄 알아라. 야, 너 취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만해.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어? 네가 말해봐. 내 말이 틀려? 여보, 그만해요. 많이 취했어요. 뭘 그만해? 내 말이 틀리냐고. 한참 주정 부리던 친구놈은 결국 잠이 들었어요.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놈 와이프는 화장실 좀 다녀온다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고여있는 걸 보니 울어서 화장실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히 와서 추태만 부렸네요. 예린 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현철이 저놈이 생각이 없는 거지. 왜 참고만 있어요. 다 맞는 말 하는 건데요, 뭐. 그리고 오늘은 많이 취해서 더 저러는 거예요. 예린 씨, 저놈이 저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주고 참고 살지 마세요. 예린 씨도 예린 씨 부모님한테는 소중한 딸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듯이 그럽니까? 예린 씨부터가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죠. 제 말에 그녀가 눈물을 다시 흘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예린 씨, 당신은 충분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울지 말아요. 예린 씨 우는 거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저는 그녀를 화장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며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란 듯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키스를 받아줬어요. 친구놈이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는 게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인지 그녀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저와 그녀는 잠든 친구를 뒤로 한 채 화장실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까요? 정말 오늘 처음 봤고 만난 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여자한테 빠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주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게 제가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녀가 그러더군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서 친구와 그녀를 태워보냈고 다음 날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계속 친구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혼을 하고 제게 왔으면 하는데 잘하는 선택이겠죠? 더 이상 친구놈 옆에 있는 그녀를 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 넘은 호래비입니다. 참, 자식들이랑 며느리 보기 너무 남사스러운 일이 생겨 미치겠네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했고 지금 정년퇴직 후 연금 받으며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살고 있는데 다들 커서 시집장가 가서 잘들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내 나이 50쯤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급작스레 찾아온 암이었고 이미 사기 진단을 받아 손쓸 방법도 없이 암 판정받고 3개월 후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진작에 관심 좀 갖고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참,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는 걸로 애들도 번듯하게 똑똑하게 잘 키우고 재테크해서 돈 불려 건물도 사고 똑 부러지고 살림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아내였는데 본인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버렸네요.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젊었을 적 예쁜 모습도 많이 담아주고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닐 걸 후회가 남네요. 그저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내 도리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식들이 걱정이 되는지 번갈아가며 집에도 자주 들르고 딸이랑 며느리가 반찬도 해다주고 살뜰히 챙겨주었어요. 늙은이 챙기기 다들 사는 게 바빠 힘들 텐데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모시고 살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며느리도 저를 많이 챙기고 잘해주는 걸 알지만 같이 살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더 늙어서도 니들한테 신세 안 지고 요양원 가서 살 거니 내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했습니다. 같이 안 산다고 해서 그런지 더 자주 찾아오고 같이 저녁을 먹고 가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죠. 그러다 빌라 한 곳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부동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람이 참 싹싹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기운 받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처음 본 날부터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사연이 많은 여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오는데 그 여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사장님,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나랑 커피요? 괜찮수다. 그러지 말고 제가 사드릴게요. 이렇게 좋은 집 싸게 내주셔서 감사해서 그래요. 늘 지루하고 똑같던 일상이었는데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혹해서 그럼 한 잔 마시러 가보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 가서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눴는데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본인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지낼 생각하니 막막했거든요. 근데 좋은 집 싼 가격에 월세 내주시고 이 집을 본 순간부터 뭔가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 같은 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이전 세입자분이 굉장히 잘 돼서 나갔다면서요? 아, 맞아요. 그 청년이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지 아마. 저도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아빠 같고 너무 편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나 봐요. 어릴 적에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으며 살았거든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여인의 말을 듣는데 우리 며느리 또래 같은데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며 위로를 해주었지요.
그러다 그 여인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며 지내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거나 그러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앞으로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씩 소주 한 잔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를 하나 사귄 느낌이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걸 아니 반찬도 해다 주고 가끔 집에 와서 살림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며 한사코 거부했지만 자기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뭔가 사귀는 연인들이 할 법한 스킨십을 살짝씩 해온다던가 그랬어요. 이 여인이 나를 남자로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빠졌을 때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 한잔을 하다 나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소주를 둘이서 3병쯤 마셨을까요? 취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스킨십이 더 많아졌고 저도 술 기운을 핑계로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저에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영감님은 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정말 좋은 친구,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제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집사람과 사별하고 얼마 만에 여자와의 입맞춤인지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 여인은 더 적극적으로 내게 다가왔고 여인의 주도하에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고 정신을 깨보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아차 싶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여인과 뭘 어찌하자고 이런 짓을 했는지 아차 싶더라고요. 영감님 일어났어요? 잘 잤는가? 영감님이랑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얘기를 하니 자기를 가지고 논 거냐며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냐며 우리가 여태 함께 밥 먹고 술도 마시고 진솔한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건 도대체 뭐였냐며 울었습니다. 저는 당황을 했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여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러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친정에서 게장을 보내줬다며 집으로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인이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온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와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이에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이도 일 끝나고 여기로 바로 오기로 했어요. 간장게장이 실하니 맛있겠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마. 집에 가서 애들이랑 아범이랑 먹어. 애들은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학원 간대요.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저녁 먹고 가려고요. 며느리를 돌려보내려던 찰나 여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영감님, 저 왔어요. 참 난감하게 됐구나 생각을 하던 중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야? 미진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 선미야. 둘이 아는 사이니? 제 친구예요, 아버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친구라고? 많이 놀랐지? 실은 우리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 사이다. 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남사스러워서 말을 못했다. 네? 그게 무슨... 김미진, 네가 얘기해봐. 지금 이거 무슨 상황이야? 선미야, 그게 우연히 영감님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마음이 맞아 이렇게 됐네. 너희 시아버지인 줄 정말 몰랐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만남 절대 반대예요. 아버님, 쟤랑 만나시면 안 돼요.
시우어머마, 나도 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아무래도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더군다나 시우어멈 친구라니. 나도 놀랐는데 너도 많이 놀랐을 거야. 그래도 집사람이랑 사별하고 처음으로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는 사람이다. 너네만큼 나 잘 챙겨주고 위해주는 사람이야. 김미진, 너 우리 아버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우리 아버님인 거 알았잖아. 내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몰랐다고? 어머 얘, 나 정말 몰랐어. 그래, 우리 그냥 빌라 세입자로 와서 부동산에서 처음 만난 거야. 아버님,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요. 제 일부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아요. 제 바람나서 남편한테 쫓겨났고요. 제가 한번 아버님 얘기한 적 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해서 모시고 살고 싶은데 아버님이 불편하신지 싫어하신다고요. 연금이랑 건물 있으시니 노후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옆에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고 얘기했던 적 있거든요. 어쩐지 그때 어디 건물인지 꼬치꼬치 캐묻고 요즘은 시아버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지 며느리랑 같이 안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니 너 이래서 그랬던 거니? 잠깐, 그게 무슨 소리냐?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하다니. 남편이 바람 폈다고 하지 않았어? 뻔뻔하게 잘도 거짓말했구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녀서 이혼당해놓고 뭐? 남편이 바람을 펴? 아, 진짜. 좀 더 뜯어먹고 걸렸어야 됐는데 짜증나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집에 자주 오고 난리야? 아니 미진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다 들어놓고 뭘 물어요, 영감님. 돈 많다길래 돈 좀 팍팍 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그러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야, 너 거기 안 서? 며느리는 흥분을 해서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늙은이를 사랑하는 젊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혼자 착각 속에 빠져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보이는지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한테 고마우면서도 창피하고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얘기를 안 꺼내고 평소처럼 대해줬습니다. 참,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앞으로 사람을 평생 못 믿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안 좋은 인식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교이긴 하나 각자 종교에 대한 신앙심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너무 심하게 빠져 뭐만 하면 종교를 안 믿어서 그런다, 종교와 연관지어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요즘은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게 봤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언젠간 이 여자를 꼭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저한테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누나는 술도 많이 마시고 겉모습도 굉장히 화려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놀랐고 당황스러웠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았고 딱히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의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정말 매력적으로 생겼고 몸매도 좋아서 계속 관심이 갔어요.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 생각보다 미인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누나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항상 누나 옆에만 딱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누나를 따라 몇 번 가다 보니 말이 교회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자 사진이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은 검은색 벤츠를 타고 두꺼운 금 목걸이를 하고 이상하게 생긴 왕관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들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을 항상 마셔야 한다. 그 물을 마시면 수명이 20년은 늘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면서 자기를 믿는 자들만이 지구 종말의 날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성경책도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책 자체도 엄청나게 얇았고 내용들도 이상했어요. 근데 저는 교회에 나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나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다니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따라다녔는데 누나와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나가고 저는 없는 돈 모아 헌금까지 냈는데 제게 돌아오는 건 교주님의 지겨운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교회에 내는 헌금도 줄이고 밥도 먹지 않고 중간에 먼저 가기도 했어요. 그러자 교주님이 저를 불러서 요즘 교회 나오는 게 힘드냐며 우리의 천국으로 가려면 헌금을 두둑히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주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서 낸 건데 뭐 어쩌라는 거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더니 그런 자세로는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누나와 함께 홍콩을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당황했는지 저를 데리고 온 누나를 통해서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저에게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요즘 교회 다니면서 뭐 힘들거나 불편한 게 있냐고 교주님도 많이 서운해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다 싶어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교회에 나오는 거에 집중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누나는 그게 누구냐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한번 꼬셔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은 바로 누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당황스러운 듯 보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교회인데 누나랑 같이 할 시간은 없고 지루한 성경 공부에 교주님 잔소리까지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얘기를 하니 누나는 뭐라 얘기를 해야 될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전 제 마음을 얘기했고 누나 결정만 남았다고 누나가 제가 영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정리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안 나올까 그런지 교회 갈 날만 되면 저를 데리러 왔고 교회를 안 가는 날에도 같이 밥을 먹자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는 술을 마시면서 계속 나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저와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누나는 얼굴을 붉히고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제 마음을 받아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수줍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입을 맞췄어요. 누나랑 저는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고 누나는 이제 교회 빠지지 말고 같이 나가기로 약속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여자가 된 누나를 그 사이비 종교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주란 인간이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제가 봤거든요. 길 가다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을 여자한테 어깨 동무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나쁘다고 소문난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항상 바르고 정직한 모습의 교주만 보다가 이런 모습의 교주를 보면 누나도 충격을 받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교주를 뒤따라 다녔고 보통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 데리고 와서 교주가 술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중 나온 여자에게 입을 맞추고 팔을 주무르며 들어가는 모습을 본 누나에게 저게 잘난 교주의 실체라며 모두들 속고 있는 거라 이야기를 했고 누나도 많이 충격을 받은 듯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누나는 3일 정도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잠수를 탔고 그 교회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이야기를 했고 누나와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누나는 이제 종교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걸 다 푸는지 맨날 사람들을 만나며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연상의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아쉽진 않았습니다. 저도 누나랑 즐길 만큼 다 즐겼고 제게도 귀여운 신입생이 관심이 있다며 연락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누나를 만나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건 사이비에 빠진 여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큰 재미를 보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는 30살 퀵 배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로 인해 우울했던 생활에 활력을 찾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계속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되는 취업 실패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집에 있거나 이 나이에 부모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가끔씩 용돈 받아 쓰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생각했던 곳들보다 조금 낮게 잡아 지원을 해보자 싶었고 꿀꿀한 마음에 친구놈 불러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술을 마시면서 신세 한탄을 했어요. 계속 취업 떨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나 싶다. 요즘 너뿐만 아니라 다들 취업 힘들어서 알바한다더라. 참, 취업 준비한다고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보고 열심히 했는데 취업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어. 야, 요새 다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도 퀵 해볼래?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시간도 은근히 자유롭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 게 뭐가 있어. 내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야, 나도 봐라. 일하면서 벌써 얼마나 모았는지. 일하느라 돈 쓸 시간도 없어. 내년에 나도 아는 형이랑 사무실 하나 낼까 생각 중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작해봐. 돈 빡세게 모아서 장사 시작해봐도 되는 거고. 그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나도 한번 해볼게. 친구의 말에 저는 부모님께 돈을 조금 빌려 중고 오토바이를 사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만 주소 찾아서 가는 게 헷갈렸는데 금방 수월해지더라고요. 친구 아는 형님이 하는 곳이라 제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제가 배달하는 건수에 따라 돈 계산이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가끔씩 배달을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근데 갈 때마다 항상 남자들이랑 같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은근한 스킨십을 하다가 배달 갈 물건을 전해주고는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애교 있는 콧소리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배달 잘 부탁한다며 은근하게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난 지 오래라 카페 사장님의 터치에 괜히 가슴도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날 때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도 마시고 했습니다. 몇 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는 했는데 항상 보면 여러 남자들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 그 사장이랑 떠들다 가는 일이 많았어요. 누가 보면 다 사장의 남자친구인 줄 알 정도로 굉장히 밀착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어깨에 기대며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카롱 2개를 건네주면서 제 옆에 앉더라고요. 어머, 쉬는 시간? 아, 예, 뭐 잠깐 시간이 나서 커피나 한 잔 하려고요.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좀 여유 있나 봐요. 마카롱도 같이 먹어요. 당 충전이 돼야 힘이 나거든. 어머, 근데 손이 엄청 곱다. 나보다 예쁘네. 제 손을 주물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킨십이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 많은데 여기는 손님이 꾸준하네요. 계속 찾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남자 손님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남자들 입맛에 맞는 커피 맛인가? 저는 괜히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끔 배달을 올 때 보면 화장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을 몇 번 보기도 했었거든요. 커피만 맛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맛있는 것도 많아서 오는 건데. 아, 그래요? 맛있는 거 추천해 주세요. 저도 다음에 와서 그거 먹을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우리 저녁부터는 맥주도 파는데 일 끝나면 가끔 와서 한잔하고 가고 그래요? 아, 네, 놀러 올게요. 그렇게 그녀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다시 일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의 가게 배달을 가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맥주랑 맛있는 거 먹으러 언제 올 거예요? 아, 요즘 배달이 많아서 쉬는 날 한번 올게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괜히 왠지 모르게 한껏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쉬는 날 집에서 여태 잘 못 잔 잠을 푹 자고 저녁쯤 일어나 밥을 먹고 그녀가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마시러 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오늘 쉬는 날? 네, 그냥 맥주나 한 잔 할까 하고. 오늘 문 닫아야겠다. 앉아요, 앉아. 같이 한 잔 하자. 그녀는 저를 보더니 신나서 문을 닫고 같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간단한 마른 안주와 함께 마셨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눠보니 나이는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혼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답니다.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혼자 멋지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는 없으신 거예요? 남자친구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지금도 애인 있을 때랑 똑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데? 애인 있으면 그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 내 성격상 안 맞아. 어떻게 사람이 매일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라면도 먹고 가끔 한우도 먹고 그러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맞는 말이네 싶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얘기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재미있고 매력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제 어깨 쪽에 기대어 터치를 하며 웃는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 가슴 쪽에 손을 얹던 그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자기 지금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는 거야? 아, 네, 이렇게 옆에 있으시니까 긴장이 돼서. 귀엽네. 그럼 이러면 심장 터지겠는데?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몇 년 만에 여자와 입을 맞춰 봤거든요. 그녀의 리드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녀의 카페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요. 일하는 중간에도 일이 끝나고도 그녀에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가끔 다른 남자와 먼저 함께 있는 그녀를 보면 질투가 나고는 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그녀에게 불편함만 안겨줄 뿐이라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그녀가 저만의 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무리겠죠. 왠지 제 여자로 만들려고 하면 도망가 버릴 것 같아 저도 그녀의 마인드를 따라 즐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는 게 취미인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요즘은 특수한 상황이라 여행을 전혀 못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안 간 지도 벌써 햇수로 2해가 넘어가는데 제 인생 첫 여행을 가려고 하던 시절 만난 누님과의 일화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봅니다. 조금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때는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에요. 군대에서 추천해준 책 중에 배낭여행 관련된 책이 있었고 되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때쯤이 아마 한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배낭여행을 다니는 게 워낙 유행이기도 했어요. 취업할 때도 이력서에 스펙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해서 경험 삼아 한번 다녀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 여행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도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대에서 갓 전역한 제가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는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경비는 알아서 벌어서 가라는 말에 일자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돈이 조금만 생기면 친구랑 집 근처에서 술 마시는 데 탕진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대로는 돈을 모으지 못하겠다 싶어서 돈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돈을 모으려면 일단 매일같이 술 마시자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을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을 찾아 거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공장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서 조금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처음 라인에 투입되었을 때 의외의 모습과 훈훈한 분위기에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24살이던 저는 공장이라고 하면 형편이 어렵거나 직장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저보다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형이나 누나들은 물론 인자한 아줌마나 아저씨들까지 저를 챙겨주시는 분위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나쁘게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물론 개 중에는 제가 오해하던 질 나쁜 부류의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무리로 지내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리에 끼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에 저와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무튼 제가 다니던 공장은 희한하게도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들은 많았지만 저보다 어린 남자들은 없었어요. 아마 다 군대에 있을 나이였으니 공장이 아니라 군 부대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누님들이 굉장히 저를 귀여워해줬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저 다음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었으니까 여타 다른 누님들 눈에는 막내인 제가 신경 써주고 싶고 귀여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장에서는 주역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야간 조일 때는 퇴근하면 온몸이 부러질 듯이 피곤했는데 공장 일에 익숙해진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일이 끝나면 무조건 회식이었습니다. 저는 근육통에 아주 죽겠는데 체력들이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돈을 모으겠다는 계획과는 다르게 저도 노는 걸 좋아하는 몸인지라 회식에 자주 어울리곤 했어요. 누님들이랑 제 또래 여자들도 많이 있었으니 그렇게 재미있는 술자리는 제 인생에 손에 꼽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아닌가 싶네요. 공장에서 제일 어린 남자인 제가 회식에 나와서 그런지 그 중에 연상의 여성분들도 종종 제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 끼고는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들 말로는 원래 좀처럼 어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신데 아마 저 때문에 참석하는 것 같다고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회식까지 참석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그녀는 그 연상의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돌싱, 그러니까 이혼을 한 누님이었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5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1년을 채 살지를 않았고 자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누나는 정말 나이에 비해서 이뻤습니다. 애도 없이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 관리도 정기적으로 받으러 다니는 것 같이 보였고 운동도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유니폼으로 가려졌지만 멀리서 봐도 태가 나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 정도였으니까요.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목구비가 성형을 조금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눈부시게 이쁜 외모에 성형했다는 사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에겐 그냥 이쁜 누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세상 어느 24살 한참 때의 청년이 자기가 돌싱녀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할까요? 회식에 종종 같이 참석하던 돌싱 누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두 눈이 가긴 했지만 저는 역시 제 또래와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힘든 근무가 끝나고 바로 회식으로 이어지게 된 날이었죠. 저는 마침 그날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교대 주기였어서 평소 때보다도 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월요일 야간 타임 근무였으니 그때야말로 코가 삐뚤어지게 마실 수 있는 절호의 날이었죠. 저와 친하게 지내던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첫날에도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나이도 또래라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친구였는데 저는 그 여자의 옆에 앉아서 호시탐탐 어떻게 저를 어필해볼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고 있는데 야간 조이던 그 돌싱 누나랑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됐어요. 나이차가 조금 나는 무리여서 같이 회식을 하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었는데 연상의 누님들이 술자리를 리드하니 평소에 1차에서 끝날 회식이 1차에서 2차로 그리고 2차에서 3차까지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량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누님들의 주량은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주량이 저의 자랑거리였는데 여기선 저의 주량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잘해보고 싶었던 여자애는 언제 떴는지 3차 자리인 노래방에 도착했을 땐 이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숙소로 돌아갈 타이밍만 잡고 있었는데 2차 때 엄청 먹었던 술이 반응이 오는지 정신줄 붙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요때는 잠깐의 기억에 공백이 있기는 한데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난리치는 와중에 같이 일하는 형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제 주량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인지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즐거운 회식 분위기와는 다르게 저는 소파 구석에 기대 누워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뒤로 꺾여있는 고개를 들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돌싱 누나가 저를 꼬집으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제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웬만큼 춥지 않으면 반바지를 입는 스타일인데 이날도 역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누님의 말에 아주 죽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놀다 보니까 뻗어있는 제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것 같아서 뜨겁게 해주려고 왔다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누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러고서 누나가 입고 있던 외투를 제 다리에 덮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신력으로 5분, 10분 버티다 보니 어느덧 노래방 3차도 끝나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누나의 외투를 몸에 걸친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이 지칠 줄 모르는 영혼들이 4차를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다간 월요일 야간 근무 중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개워낸 속을 비집고 바닥에 억지로 오바이트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4차로 갈 사람들은 4차를 가더라고요. 알아서 숙소로 갈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제 돌아가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대답을 했는데 돌싱 누님이 4차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며 저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잡아 숙소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도착한 숙소는 제 방이 아니라 돌싱 누나의 방이었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미 필름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잠깐 기억나는 게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차 안에다가 오바이트를 했는지 나에게 화를 내던 택시기사님의 모습, 그리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는 누나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찌어찌 정신을 차리니 제 방은 아니었고 돌싱 누님의 분주한 모습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오바이트로 번복이 된 건지 따뜻한 수건으로 제 몸 구석구석을 닦아주던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춥다고 느꼈었는데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누님이 제 옆에 같이 누워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누님이 저에게 잘 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누님의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침대 옆 의자에 걸려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는 누님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억울하다고 미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은 숙취 사유로 병가를 내고 그날 누님과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누님과 저는 공장에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누님의 방에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5개월 정도를 누님과 같이 살면서 보냈습니다. 여행 경비가 어느 정도 모여 공장을 그만두면서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저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겠냐고 물어봤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몇몇 나라를 배낭여행으로 다녀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누님 생각이 몇 번씩 나더라고요. 3개월 뒤에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아쉬운 마음에 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누님은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면서 떠날 땐 언제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누님과 다시 어떻게 잘 해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여행지에서 생각이 났을 때 몇 개씩 사놓은 선물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 가끔은 여행을 가고 싶을 때면 그때 그 누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우미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 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민영 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 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 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 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 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 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 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 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 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 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 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거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 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 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아이 둘 지나고 사고로 잃고 현재 장모님이랑 아이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이렇게 글을 작성해서 의견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장인어른은 집안에 돈이 많으셨고 장모님은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우셨다고 해요.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사시는 곳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장모님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장인어른이 자꾸 만나자며 다가오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장인어른은 장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장모님 부모님을 찾아가 빚 해결해 줄 테니 따님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제 아내를 출산하셨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술, 담배를 엄청 하셨었는데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살면서 장인어른에 대한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고 아이 아빠니 먼저 떠나보낸 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그늘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나 경제적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장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면서 아내를 키웠다고 하셨습니다. 없이 살아서 원치 않는 혼인을 한 장모님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셨어요. 기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모님 밑에서 자란 아내여서 그런지 아내도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아내는 장모님 혼자 계시니 저랑 같이 장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끔씩 여행도 다니고 그랬어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장모님이 엄마처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가족같이 지냈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아이 돌잔치도 끝내고 그랬는데 정말 한순간에 아내를 사고로 잃고 장모님도 저도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원래 지내던 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았는데 마침 회사에서 다른 지역에 지점 하나를 더 낸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 때문에 장모님이랑 함께 지내기로 해서 같이 이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아이를 봐줬어요. 힘든 마음을 추스르고
장모님도 저도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젊으신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희를 부부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저 또한 장모님이랑 지내오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이 많이 닮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묘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모든 문제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어나죠. 회식이 있는 날이라서 술을 먹었는데 조금 과하게 먹은 날이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심했고 아내가 더 그리운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렇게 취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장모님께서 안 주무시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소주를 드시고 있었어요. 장모님, 왜 혼자 술을 드시고 계세요? 박서방 왔어? 에휴, 나도 참 죽책맞게.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들어가 쉬어.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나서 장모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장모님, 윤경이 그렇게 떠나보내고 저 진짜 장모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맨날 술독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도 제대로 못 돌봤을 거고요. 장모님도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윤경이 엄마, 윤지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인데 뭐가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장모님이랑 한참을 얘기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도 장모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떠난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장모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여자로, 장모님은 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고 아이도 있고 결혼한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젊고 아내 닮은 장모님이니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애써 서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니 힘들 수밖에요. 장모님, 저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윤경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장모님을 향한 제 마음을 더 이상 멈추기 힘들어요. 박서방, 장모님도 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지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윤경이도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며 눈물을 닦아주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남아있는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눈을 떴고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르는 호칭도 바꿨어요. 더 이상 장모님이 아닌 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힘들었던 삶 속에서 조금씩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동안 눌러왔던 걸 풀어내듯 밤이 되면 돌변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던 장인어른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었겠죠. 그리고 일찍 과부가 된 탓에 얼마나 욕구가 쌓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니 그 욕구가 표출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밤마다 돌변하는 장모님을 보며 저도 밤마다 뜨거워질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면 항상 그랬듯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뽀뽀를 하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는 것도 행복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와 시간을 보낸 후에 일찍 잠을 재우고 있어요.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빠른 유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 다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면 제가 평일 연차를 내고 둘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남들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와중에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아이가 컸을 때 혹시나 우리 사이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평생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없이 생각이 많아지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커가면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딸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딸도 모든 걸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의 큰 욕심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을 하면서 틈틈이 사진도 찍는 30초반 남자입니다. 아는 형 때문에 사진에 관심이 생긴 뒤로 카메라 및 장비들을 구매도 하고 같이 출사도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는 형은 전문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시작한 지 3달 정도밖에 안 돼서 가끔 형이 촬영 나갈 때 옆에서 보고 배우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급하게 형 대신 대타로 촬영을 나갔다가 생긴 일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그런 행운이 제게 올까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우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일 내가 촬영이 잡혀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좀 내려갔다 와야 될 것 같거든? 네가 대신 촬영 좀 해주라. 얘기는 다 해놨어. 1~2시간만 해주면 돼. 거기도 꼭 내일 촬영해야 되는 거라 일단 급한 것만 내일 간단하게 촬영하기로 했거든? 부탁 좀 할게. 아, 하긴 하겠는데 내가 아직 혼자서 촬영할 정도로 실력이 안 되잖아. 별거 없어. 속옷 모델 촬영하는 거거든? 너 사진 찍는 감각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보정 작업은 내가 파일 받으면 집에서 다 해서 넘길 거니까 너는 찍고 파일만 보내주면 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급한 거 1~2시간만 촬영해주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다. 아, 알겠어. 내가 해볼게. 고맙다 진짜. 너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너도 실전 경험 쌓는다고 생각해. 조금은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도 형 따라 사진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 실전 경험한다고 생각하자 싶었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알려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돼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아놓고 사진에 대해 더 배우고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좋은 기회로 촬영을 해볼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예약건이 많았는데 다 양해를 구했고 오늘 촬영하기로 한 팀은 아는 지인인데 오늘 꼭 촬영을 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명이 올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진행할 거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미리 전달받은 컨셉들을 확인했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모델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모델로서 봐야 되는데 속옷 입고 포즈를 취하고
저는 또 그걸 촬영을 해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되게 흥분되더라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포즈를 취하고 오히려 저한테 디렉팅을 해주면서 이끌어주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그렇게 몇 차례 갈아입고 나왔고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사진을 확인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속옷 런칭 일정을 잡아놔서 오늘 꼭 촬영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선보일 속옷들 촬영 다 했고 이제 나머지 촬영하고 진행한다고요. 저는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줬고 기분 좋게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속옷 모델 촬영은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는 작업이었어요.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형한테 바로 파일을 보냈고 촬영 잘 마무리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녁에 형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진 잘 찍었더라. 처음 치곤 구도며 다 완벽한데? 짜식, 가르친 보람이 있네. 모델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덕분이지 뭐. 다행이다. 안 그래도 희영이가 너랑 사진 작업 더 하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마음에 들었나 봐. 나 내일 모레나 돼야 다시 갈 것 같거든. 스튜디오에서 네가 희영이 나머지 촬영 좀 더 해줘. 희영이가 너랑 촬영하고 싶대. 나랑? 아, 그래? 나야 그럼 공부 더 되고 좋지. 알겠어. 내가 촬영할게. 주말이니까 나 아무 때나 시간 괜찮아. 시간 잡아서 연락 줘. 네가 연락해봐. 나 바쁘다. 번호 알지? 그럼 부탁한다. 저는 괜히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진 작업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희영씨 안녕하세요. 저 김민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진 촬영하실 게 더 있다고 하셔서 시간 잡으려고 연락드려요.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아무 때나 괜찮아요. 편한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오후 3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오늘 사진 촬영 즐거웠어요? 네, 저도 오늘 작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쉬세요. 그렇게 다시 내일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속옷 모델들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찍으면 더 이쁘게 찍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스튜디오로 갔어요.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짐 놓고 준비되시면 촬영 시작할게요. 오늘은 시간 여유 많으니까 천천히 포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촬영할게요. 네, 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오늘 가지고 온 건 저번보다 조금 더 야시시한 느낌이 나는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포즈 취해볼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저는 사진 촬영에 임했어요. 이 포즈는 어때요? 네? 아, 속옷이 더 돋보이고 좋네요. 이쪽도 더 가까이서 찍어줄래요? 아, 이 각도로요? 네, 더 확대해서요. 계속해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괜히 짓궂게 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놀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사진 확인 좀 해볼까요? 잠깐 진정 좀 할 겸 사진 촬영한 걸 모니터했습니다. 이거 이쁘네요. 이쪽으로 찍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다음 거는 이쪽 위주로 그럼 찍어볼게요. 그리고 좀 더 돋보이게 훅 들어와서 찍어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요청했던 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민욱 씨, 이쪽도 찍어볼래요? 그녀가 다리를 쫙 찢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민욱 씨, 남자 좋아해요?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 이렇게 입고 아까부터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길래요. 신호요? 정말 그냥 사진만 찍다가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민욱 씨랑 사진 찍게 해달라고 한 보람이 없는데.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섹시하게 입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대놓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 생각 없으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죠. 너무 열심히 사진만 찍으셔서 충분히 다 찍은 것 같으니까요.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이런 거 원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얘기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진짜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더욱 뜨거워졌고 스튜디오 안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키스를 나눴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촬영은 언제 할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후진없는 도발에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이 매력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싶었어요. 뭔가 작가들이 뮤즈를 찾는데 저도 저만의 뮤즈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한테서 촬영 연락이 오면 형이 스튜디오를 안 쓰는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핑계로 그녀와 촬영을 하며 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매 순간이 아름다운 그녀였어요. 저희는 몇 번의 촬영을 더 하고서 썸을 끝내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종종 스튜디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는 해요.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사진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꼭 그날의 CCTV 기록은 삭제를 합니다. 형이 확인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서 CCTV를 꺼놓거나 깜빡한 날에는 기록을 지우고는 해요. 저는 그녀의 응원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사진이 너무 즐거워요. 저에게 찾아온 저만의 뮤즈가 되어준 그녀가 너무 고맙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저희는 길거리에 쫓겨나다시피 했고 외가 쪽에서 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셔서 다행히 정말 작은 방 한 칸에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셨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희를 먹여 살리고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슬프긴 했지만 원망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본인만 도망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은 갈 생각도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공부하고 1차, 2차,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군대를 먼저 다녀오자고 생각을 했고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도 매년 개정되는 법이라든지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어머니랑 동생한테는 제대일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면 올 게 뻔했어서 그냥 제가 깜짝으로 가자라는 생각에 집을 찾아갔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군 입대하기 전에 살고 있던 집에 다른 사람이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윤정아, 나 지금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이 있네? 아, 맞다. 우리 이사했어. 그쪽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보증금 올린다고 해서 이사했어. 오빠한테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근데 오빠 휴가 나왔어? 오늘 제대했다. 나름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망했네. 제대했어? 웬일이야, 말도 안 하고. 고생했어, 오빠. 내가 집 주소 찍어줄게. 나도 알바 끝나고 빨리 갈게. 얼른 와. 동생이 보내준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2층으로 된 주택이더라고요. 저희가 1층에 거주하고 집 주인이 2층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사이로 보이는 모습과 말소리를 들어보니 집 주인인지 늙은 놈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더라고요. 연희 씨, 밤새 잘 있었나? 나 안 보고 싶었고? 애들 오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올라갈까? 어머니 허리에 손을 감싸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지금 누구 덕에 그만한 돈으로 여기서 지내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인기척을 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왔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와 집주인 놈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윤우야, 너 어떻게 왔어? 윤정이가 주소 알려줘서 왔어요. 어머니, 저 제대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울먹이셨습니다.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아들 하나 있다더니 제대했나 보구먼. 아주 잘생겼네. 내가 위층 집주인일세. 잘 지내보자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곧바로 일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꼭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게 해드리겠다고요. 군입대 전에 같이 공부하던 형이 있는데 형은 자격증을 따고 1년 정도 실무 경험을 쌓고서 바로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저 제대하고 나면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데 연락을 했더니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형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고 푹 쉬다가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돈 아주 쏠쏠하게 벌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이 경매 물건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만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이 지긋지긋한 월세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절절매는 어머니 모습도 이제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는데 또 집주인이 어머니한테 찝쩍대고 있더라고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누가 저를 치더라고요. 뭐예요? 남의 집 앞에서. 짜증난다는 앙칼진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 여기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 세입자분이시구나? 되게 잘생기셨다. 저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주인이 표정이 아주 밝아지면서 딸을 맞이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공주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진짜.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나 내일 해장국 끓여줘. 술 많이 마셨어? 속 망가진다고 술 조금씩 마시라니까. 잔소리 그만해. 진짜 짜증나. 아, 알겠어. 아빠가 미안해. 자기 딸한테 찍소리 못하고 뒷공무니만 쫄쫄 따라 올라가는 집주인을 보니 웃기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새들어 산다고 무시하는 집주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아끼는 자기 닮아 싸가지가 없는 딸을 꼬셔서 차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집 딸내미를 종종 마주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니 제게 조금씩 호감을 갖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녀의 호감을 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술 취해 집 근처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랑 바람이 나서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런 놈은 그냥 잊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그 남자친구 이해가 안 되네요. 나라면 애지중지하며 엄청 아끼고 잘해줄 텐데. 정말요? 제가 예뻐요? 저 처음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는데. 고마워요.
예쁘다고 말해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친구랑 바람나서 저 완전 자존감 바닥이었거든요.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예뻐요. 들려요? 너무 예뻐서 저 심장 엄청 크게 뛰고 있는데. 그녀는 제 말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몰아 얘기했어요. 키스 해도 돼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키스를 했고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 옷깃을 붙잡더라고요. 저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와서 당황스러운 정도였어요. 이제 천천히 공을 들여 확실히 꼬셔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벌써 그녀는 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과 이 분위기가 한몫한 것 같아요. 그녀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그녀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느라 집에서 나오는데 그녀가 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왜 답장 안 하냐고 제게 팔짱을 끼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못 봤다고 지금 보려고 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집주인이 보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집주인은 제 멱살을 잡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어디서 내 딸한테 찝쩍거리냐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다 손을 대? 자기 아빠를 밀치며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지 마. 당장 사과해. 뭐? 너 왜 그래? 아빠 속상하게 할래? 사과할 때까지 나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알아. 가자, 오빠. 진이야! 다급하게 딸을 부르는 집주인을 뒤로하고 대문을 나왔습니다. 미안해, 오빠. 우리 아빠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잘 얘기할게. 일단 나 출근할게. 아버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어딨어? 오빠가 뭐가 어때서? 신경 쓰지 말고 출근 잘해. 알겠지? 갔다 올게. 그 이후로도 그녀는 제게 지극정성으로 잘했고 집주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집주인이랑 둘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다 쫓아내기 전에 내 딸이랑 그만 만나. 저 쫓아내시면 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 따라 집 나올 애던데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어머니한테 손대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 참, 진이가 밤에 참 끝내주더라고요. 뭐? 너 미쳤어?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제 멱살을 잡으며 흥분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이야, 그게 아니라 이 자식이 뭐라 그랬냐면 됐어. 내가 제발 그냥 좀 놔두라고 했지. 아빠 딸 안 보고 살고 싶어? 둘이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는 형한테 부탁해서 다른 집 얻을 보증금을 빌렸고 형은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빡세게 일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했고 집주인도 별말 없이 빨리 꺼지라며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아직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연락을 계속 받아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화난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더 열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